지금부터는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한동훈 검사장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 간의 압수수색 도중에 벌어진 초유의 몸싸움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저 사진 정말 많이 보셨죠? 저런 사진을 검찰이 시청자들에게, 국민에게 공개한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자신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고 그 지역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 혈압이 올라서 응급실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사진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정 부장검사는 오늘 새벽에 퇴원을 해서 오늘도 일단 출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정진웅 부장검사는 정상적으로 오늘 출근했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퇴원은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통원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건데요. 고혈압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성인병이라서 통원 치료를 굳이 오래 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고혈압 약을 매일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또 윤춘호 논설위원에게 두 분에게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입니다. 저는 처음이고 이 기사 그다음에 어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검찰 조직 굳이 힘 빼기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검찰 조직 스스로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굳이 법과 제도로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검찰의 권한을 다른 데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만신창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검찰 조직이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법을 다룬다는 기관 내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역시 드라마나 영화보다 현실이 더 재밌다.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한동훈 검사장과 부장검사 몸싸움을 벌였다. 법조계 경쟁이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석에서야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예. 사석에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인 이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영장을 집행 당하는 피의자가 검사장이고 실제로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을 집행하러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예. 부장이 사무실에 있지 그걸 부장이 직접 집행하러 하는 경우도 없거든요. 아, 부장 수사팀장이 직접 가는 경우가 그렇죠.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장은 사실 이제 결재하는 자리인데 영장 저는 부장 판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장 검사가 예를 들면 이제 거물 피의자가 왔을 때 피의자 신문 자체는 이제 부장 검사가 하는 일들은 꽤 많죠. 하지만 이제 영장 집행 자체를 이제 부장이 현장까지 나가는 거는 굉장히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글쎄요. 상대가 검사장이어서 갔을까요? 상대가 검사장이어서 간 것도 있고 아무래도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금요일 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중단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 집행을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글쎄요, 증거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아마 좀 급박한 마음에 부장검사가 직접 나간 건 아니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힌 건 없으니까요, 중앙지검청이. 그리고 부장검사가 나가는 게 위법한 건 아닙니다. 이례적이라는 걸 뿐이죠. 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난번에 이제 핸드폰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가택 수색 같은 것도 충분히 했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건 확인된 건 아니라 예. 아마 수사의 필요상 그런 것들의 어떤 압수수색이 처음일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관련 다른 압수수색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번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때도 자택 압수수색할 때 그때 이제 부부장 검사가 나갔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 검사가 상대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도 부부장 검사가 나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더군다나 가서 가져오려고 하는 게 지금 핸드폰도 아니고 핸드폰 안에 든 작은 이 손톱만한 유심칩이잖아요. 예.
그거 가지러 가는데 왜 부장검사까지 갔을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6월 16일에 지난달 16일에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전화 압수수색했는데 이 전화기가 아니었나요? 아, 다른 전화기가 또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6월 10일에 압수수색 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을 휴대전화를. 그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됐던 근거는 뭐냐면 채널A의 전 기자 이동재 전 기자의 그 후배 기자가 백모 기자가 녹음했다던 부산 녹취록 예. 그게 나오니까 그걸 근거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봐야 되겠다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한 16일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에서 가져온 다음에 유심 침문 뽑아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다른 전화에 유심칩을 꽂아서 전화기를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24일이죠. 24일 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인 22일에 그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하고 23일 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24일 날 수사 중단 권고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어제 이제 그 유심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예전에 검찰이 압수했다가 돌려줬던 그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 만에 집행을 어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예. 그러면 어제 압수수색은 예.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수사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하루 전에 예. 수사심의위원회 하루 전에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권고를 우리가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그런 같은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중앙지검 반응인데 수사심의 의견,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전인 목요일에 발부된 영장을 집행한 거다. 그럼 목요일 날 영장 받았으면 그날 집행하시지 왜 수사심의 결과 보고 이제 와서 집행을 하느냐는 거죠. 어쨌든 집행 과정도 강제 수사인데 그 강제 수사를 일주일이나 영장 발부된 상태에서 일주일이나 지나서 집행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금요일 날 있었던 수사심의의 결과를 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수사심의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법상 무시하고 수사해도 됩니다. 예. 그게 위법은 아니에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할 거면 뭐 이번 주 초나 뭐 어제라도 수사심의가 그렇게 그 결론을 냈지만 우리는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진행할 거고 그 결과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도 없다가 어제 유심칩 가서 가져오고 나서 그럼 수사심의의 권고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받아둔 영장 집행이거든요. 라는 이 중앙지검의 말이 논거가 좀 빈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갖고 갔던 유심칩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줬어요. 어저께 오후 4시에. 돌려줬어요, 네, 바로? 돌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저는 그러면? 어제 이제 1시 반쯤에 오후 4시면은 뭐 몸싸움 거의 직후네요. 3시간 예, 예. 그러니까 분석해서 돌려주니까 3시간 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시에 압수수색하러 갔습니다. 그 몸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측에 김종필 변호사가 온 게 1시 반이에요. 예. 그래서 변호사 입회하에 가져갔어요. 제가 알기로 돌려준 게 4시입니다. 그럼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가져갔다가 온 거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포렌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유심칩 포렌식해서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1시 반에 가지고 4시쯤에 돌려줬어요. 저는 이 사실 오늘 오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미 오늘 오후쯤에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기 예.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검찰이 유심칩 돌려줬다. 뭐 이거는 뭐 자막으로 나가도 되겠네요. 준 겁니다. 이미 이제 공식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영장 받아서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고 그 중요한 그날까지 해서 가져갔던 증거물을 3시간 만에 돌려줬다는 건 뭐죠? 뭡니까? 아마 그 안에 별 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봤더니 필요가 없어, 특별한 자료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인지 아님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볼 여지 충분한 거죠. 어제 원래 형사소송법에 보면 영장 집행할 때 변호사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는 측이 아니 왜 변호사한테 알려주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정진웅 부장검사가 의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급속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형사소송법 근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영장 발부된 지 일주일 지나서 하는 게 뭐가 급속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했어야지. 그렇네요. 그랬더니 급속한지 아닌지 판단은 수사팀이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량권의 하에서 어제
유심차에 가져갔습니다. 근데 3시간 만에 돌려줬다. 이건 뭐죠? 왜 하는 거죠, 어저께? 아니,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자꾸. 그거는 뭐 중앙지검에 직접 물어봤죠. 예. 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검찰이 상당히 그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조직인데 그렇죠. 네. 이게 좀 그래서 어긋날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나이와 또 검사 기수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시험이 일찍 돼서 이제 사법 연수 27기죠. 그런데 이제 정진웅 부장검사는 29기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 기수는 이제 2개 기수 차이인데 나이는 이제 5살 오히려 정진웅 부장이 더 많습니다.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인연과 학교 선후배와 검찰 선후배가 약간 뒤바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근무 인연이 겹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뭐 누구나 많이 아는 것처럼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순실 국장농단 사건에서 크게 활약을 했었고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예. 뭐 거의 모든 사건들에 뭐 관여한 검찰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고 그에 비하면 이제 정진웅 부장은 현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이제 근무 인연이 목포지청에서 같이 근무를 한 그런 인연이 있고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중앙지검에서는 이른바 수석부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라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검찰 인사에서 차장 승진이 유력하다고 거명됐던 인사이긴 한데 이번 어떻게 보면 압수수색 해프닝이라고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뭐 저희가 만약에 검찰 인사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추론의 영역에 불과할 테니까 어쨌든 검찰 인사는 임박했는데 참 30일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청와대하고 아마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조율이 이제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일 텐데 일단 또 한 가지는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조직 개편이 또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있게 되면 그다음에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좀 고려됐을 법도 하고 아니면 뭐 지금 같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직접 또 부장검사가 나간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게 아마도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이 압수수색에서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부장검사가 좀 나간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조금 전에 뭐 발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변호인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그러니까 KBS가 결국 오보라고 인정했던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 KBS 보도와 관련해서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 허위로 음해하는 KBS 보도에 직접 관여했고 수사팀의 수사 자료까지 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이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자신에게 최소한도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자기가 납득이 되면 그 다음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검사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법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허위 자료가 특정 언론사에 제공이 됐고 그 언론사의 보도로 해서 큰 파장이 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 해당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응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대목이 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진웅 부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뭔가 의심쩍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재하는 과정에서 둘 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춘호 위원이 한동훈 검사장 측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태현 변호사가 정진웅 부장검사 측이 얘기하는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한동훈 검사장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정진웅 부장을 비롯한 수사팀에 와서 이제 유심칩을 요구를 하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는 게 좋겠다. 이게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전화로 우리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이제 양해를 얻은 뒤에 이제 그 전화 걸려면 이제 그 비밀번호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을 보고 갑자기 맞은편에 앉아 있던 정진웅 검사가 그걸 뛰어넘어 와서 자신을 덮쳤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핸드폰을 이제 강제로 뺏어갔다라는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팔도 누르고 뭐 얼굴 부분과 목 부분도 누르고 뭐 그랬다는 말을 저렇게 해서 거죠. 그렇지 지금 화면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올라타서 자신의 얼굴과 팔을 눌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저렇게 한동훈 검사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부장검사는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정진웅 부장검사 얘기는 휴대전화를 이제 가져가서 변호인한테 통화를 하려고 예. 푸는데 뭔가 안에 있는 자료를 삭제할 것처럼 보여서 본인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다가갔는데 그 와중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한동훈 검사장의 몸을 덮치게 된 것이다. 지금 보시면 중심 잃고 함께 넘어졌다. 저게 이제 정진웅 부장의 주장인 거죠. 예, 이 엇갈리는 주장에서 네.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뭐 한동훈 검사장이든 정진웅 부장검사든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뭐 법적인 절차까지 다 밟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일단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 주장대로라면은 먼저 상대방이 올라타서 자신의 팔을 누르고 뭐 이랬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폭행 혐의로 지금 서울 고검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복직 폭행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을 말하는 거니까요. 이 범죄 상당히 중한 범죄예요. 보통 말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경찰이나 검찰 공무원에서 고문을 가했을 때 보통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직 폭행이라고 두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끼리 서로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하는 폭행보다는 훨씬 중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중한 범죄라서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돼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서울고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라인에서 현재 이 수사에서는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고검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진웅 부장검사도 뭐 맞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무고하고 명예훼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직폭행이라는 거 고소한 게 아닌데 나를 처벌받기 위해서 허위를 고소했다. 무고. 그리고 언론에 거짓말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요. 이게 독직폭행인지 아니면 무고인지 뭐 독직폭행이 되면은 무고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안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이 맞았는지 아니면 정진웅 그러니까 물리력을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를 당했는지 아니면 정진웅 부장 주장대로 하다가 넘어진 건지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주변 진술들이나 그다음에 뭐 캠코더 찍은 직원이 있다니까 그걸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독직 폭행 여부도 가려질 거고 무고 여부도 가려질 거죠. 근데 제가 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 보냐면 그거는 그 양 당사자가 몸싸움 가지고 말이 좀 엇갈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싸움하다 보면 이게 때린 건지 진짜 넘어진 건지 좀 헛갈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냐. 진짜 중요한 건 이게 한동훈 검사장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의 문제냐 아니면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집행 방해는 철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진웅 부장이 무리한 영장 집행을 하는 거냐 이게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제 중앙지검에서 나왔던 입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무리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같은 표현들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다시 입장 바꿨습니다. 우리가 사실관계 조사해 보니까 공무집행 방해는 없더라. 없죠. 그러니까 본질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원에 적법한 영장 집행 방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진웅 부장이 나가서 무리한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이게 저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고 왜 그러냐. 정진웅 부장 얘기가 휴대전화에서 삭제할 거를 자기가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잘못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집행하는 법원의 영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거라고 하면 휴대전화에 보면 뭐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초기화시키면 삭제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진웅 부장이 오해할 여지도 있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영장 집행의 대상은요. 휴대전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말 유심칩입니다.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로 갔는데 휴대전화를 삭제에 있는 자료를 삭제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덮쳤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정진웅 부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좀 무리한 영장 집행을 하다가 일이 일어난 거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김태 변호사가 일단 뭐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그리고 본을 파악하고 있다. 중앙에서도 논거는 얘기를 한 서울중앙지검이 어제는 공무집행 방해 거론하다가 오늘 공무집행 방해는 철회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는 아닌 것으로 아닌 거고 서울중앙지검도 인정한 것이다. 인정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좀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예. 다만
정말 정준영 부장검사가 고의로 한동훈 검사를 폭행을 한 건지 아니면 정준영 부장검사 주장대로 휴대전화 빼앗으려고 넘어진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 조금 뭐 사실관계 다툼이 있으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뭐 양측이 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상에는 또 그 당시 그 순간의 영상은 없다면서요? 어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 그 몸이 우당탕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럴 때 이런 상황을 찍었다는 얘기 같지는 않고요.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이를테면 한동훈 검사장과 그 수사팀이 이야기하는 모습이랄지 아마 이런 것들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요. 한동훈 검사장 측은 같이 왔던 수사팀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고 저는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김태현 변호사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쪽인데요. 저는 분명히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리 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어려운 사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쌍방피해 내지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뭐 무고인 것처럼 해서 병원에 가서 드러눕고 또 그런 사진을 공개를 하고 그래서 또 어느 수사받는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 어떤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우리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든 아니면 법무부의 책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좀 정직하게 좀 일찍 밝힐 건 밝히고 해명할 건 해명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상황은 어제 몸싸움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부산으로 찾아온 채널A 기자들과 대화했던 것. 그 당시에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요즘 이제 시키는데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리기 시작하잖아.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요즘 뭐 가야 위에 돼. 아무튼 선생님 또 2시에 다시 뵙고 뭘 볼까 했어. 멀리서 그냥 악수하러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저 대목에서 보면 그러던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내가 어디 좀 가야 해서 아무튼 이따가 2시에 다시 뵙고 그냥 뭐 악수하는 거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 녹취 파일이 없었다면 그렇죠? 저 녹취 파일이 이 역으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저 녹취 파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녹취 파일이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잡을 수 있는 무기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저거로 이제는 바뀌어서 한동훈과 윤석열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사심의위원들이 결론은 15명 가운데 10명, 11명이 수사하지 말고 기소하지 말라고 했던 가장 유력한 근거 역시 저는 저 녹취 파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저 부분만 어떻게 보면 약간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싶은 부분만 이제 들으니까 그렇긴 한데 한 건 걸리면 되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이런 부분들만 예. 뽑으니까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저는 전체 녹취록을 쭉 읽어보면 취재 기자와 취재원으로서의 검사가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지금은 또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뭐 주영진 앵커나 제가 예전에 법조 출입할 때 보면 검사들 만나서 다른 사건 이야기도 하고 자기 관심 있는 이야기도 던지다가 어떻게든 힌트도 얻기도 하고 하는 그런 통상적인 취재 방법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저게 자신을 구해준 방주 같은 역할을 한 녹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말이죠. 물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엄중함, 한계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검찰주의자를 자처했단 말이죠. 최근에 한 달, 2달을 돌이켜보면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 그야말로 계속해서 몰아붙였단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 침묵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상황까지 됐으면은 적어도 검사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한다면
저게 일방적인 폭행인지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검찰총장이 뭔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얘기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맞는데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힘든 것이 첫째는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천LA 이동저의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거기에 같은 범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 집행 수사 과정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그 수사지휘에서 손 떼는라는 게 추미애 장관의 지휘 내용이고 그래서 배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법 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또 하나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고 이성윤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하고 배척점이 있는 사람이니 양측이 다 본인과 친소 관계, 적과 아군의 관계, 좀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지금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측면이 있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번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빚어졌던 어떤 몸싸움, 폭행 의혹 이것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이겠죠. 누리꾼들의 의견 한번 볼까요? 누리꾼들이 상당히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깡패 정권, 깡패 검사 180석의 깡패를 만드는 듯 뭐 정진웅 부장검사를 좀 비판하는 듯한 글이죠. 중앙지검은 떳떳하면 캠코더 파일을 공개하라. 압수 안 당하려고 저항하니까 몸싸움 발생하는 거지. 한동훈 검사장을 좀 비판하는 또 글도 있네요.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방해하고 막아선 초유의 사태다. 한동훈은 혐의자일 뿐이다. 목격자도 있다는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혀야 할 듯. 검사끼리 몸싸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가고 있는 듯. 뭐 목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그른지는 금방 드러날 것 같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네, 김건희 씨의 편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검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도중에 검사끼리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검사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 여기가 우리 검찰의 끝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은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겁니다. 정말로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 아니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 있었는지 조금의 시간만 흐르면 진실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나긴 그